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법안 가운데 두 가지 법안이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8월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 네.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건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연장 가능한 법안이었는데 오늘 통과된 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오늘 통과된 안이 어떤 안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통과된 법은 보통 이제 2+2로 부르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2년을 하고 나서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임차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에 없이 무조건 2년 한 번을 보장해 줬었는데 예. 이제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2+2 이렇게 총 4년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법안이고요. 그런데 만일 2년 살고 나서 네네네.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때도 제 법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예. 뭐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든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빌린 집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 법안을 설명해 주실 때도 제가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제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그거 아니라고 좀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일단은 지금은 전세라고 하면 보통 2년으로 생각하는데 네. 2+2 안이 통과되면은 기본 4년은 생각하고 들어가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4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2년 더 살겠다고 갱신 청구할 때 집주인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와 사유는 권한이 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보통 뭐 6개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네, 뭐 지금 그 통보하도록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통보 기간 내에 통보만 하면은 갱신 청구를 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갱신 청구하게 되면은 거절 사유가 있어서 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있다. 살게 되는 예. 것입니다. 예. 오늘 법이 통과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데요. 현재 그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이제 법 적용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적용 시점은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법 계약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럼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가 다 끝나고 난 상태를 되돌려 가지고 뭔가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 걸 소급 적용이라고 하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부진정 소급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헌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예.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네. 소위 말하는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네. 그 계약이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수가 있죠. 어허. 그러니까 갱신 청구는 보통 아시겠지만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내에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것은 제가 살짝 보니까는 5% 이상을 못 올리게끔 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5%의 한도긴 한데요. 예. 각 지자체에서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5%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는데요. 예. 네. 근데 어쨌든 5% 이내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5%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왜 같이 통과가 안 됐던 것이죠?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이제 그 논의하고 이제 통과시키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거 우선 좀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또 8월 4일에도 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법의 경우에는 이제 8월 4일 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그 전월세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법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전세나 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예, 예. 분들이 계셨어요. 예.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있다 이런 보도도 많았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사례를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그 1989년에 작업이 있었을 때 초기에는 조금 올랐었습니다. 진짜 그러나 2, 3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잦은 그 임차인 교체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일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임대차 3법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뭐 사유주의적 발상 아니냐 뭐 위헌 시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제가 이제 아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해외 입법례를 좀 보면은 예. 2+2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식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 해외 입법례를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예. 이번 법이 위헌 판결을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당이 지금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아마 개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다수당의 폭거다 더 나아가서 뭐 독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뭐 당대표까지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니까 생각이 좀 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느냐 소위로 법안을 넘겨서 소위에서보다 내실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법사위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법사위의 소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쪽에서 소위 구성에 합의를 안 해주셔서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소위로 넘겨라라고 지금 뒤늦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전체 회의에서 출석한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었고, 그리고 이미 법무부에서는 201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다 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주임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20대 때도 지금 개정안 통과된 것처럼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놓고 심도 깊게 토론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야당과 대화가 없었다 또는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상임위원장 수도 18대 0이고 전체 국회의원 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앞으로 21대 국회가 마칠 때까지 내내 여야가 이렇게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당대표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니까 당대표가 네. 만약에 되시면 이 구도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뭐 대화 협치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물론 국회의 구성원이자 저희 상대방인 그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경과나 배경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을 안 해주셔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또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요구까지 다 어떻게 보면 따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야당과 대화는 하겠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을 전혀 이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는 또 가끔은 이렇게 좀 신속한 법안 처리라든지 또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또 176석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 좀 가려서 좀 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지금 시점인데. 그래서 네. 여당 지지자들은 법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수처에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안에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따른 협조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예. 이걸 정치적인 쟁점 삼는 것은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야당하고도 제가 충분히 협상을 이제 당대표가 되면 하겠지만 예. 이것을 이제 굉장히 지연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시행된 법에 따른 협조를 국회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거 야당과 협상을 해보고 그래도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좀 결단을 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27일에는 김부겸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만났고요. 김부겸, 이재명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급하게 경기도를 찾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지사 안 만납니까? 선거를 위해서 일부러 만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예. 다만 그러나 어차피 저도 당대표를 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당의 이제 소중한 자산이고 중요한 분이시니까 필요하면 만나겠죠. 근데 예. 선거를 위해서 만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고 이런 그런 고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3의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선거가 역동적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친문표가 박주민에게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친문표가 최대표인데. 네,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셨고 또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누가 비문이다, 누가 친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친문표는 나한테 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발판 삼아서 서울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당대에 올인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당대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우려하신 분들이 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선거가 조금 과열돼서 네. 당권 주자들끼리 너무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과거 이재명 지사 또 문재인 후보 간에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 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당을 바꿔서 지금의 야당에서는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도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상처가 좀 되지 않겠나 우려하는 분도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은 좀 되도록이면 없고 선의의 경쟁 그리고 당의 비전이라든지 어떤 정책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경쟁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후발 주자인 제가 또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같은 40대
젊은 기술을 내세워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재정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는 데서 컷오프 됐거든요. 다들 이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네. 이재정, 박주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분도 많단 말이죠. 네. 이재정 후보의 낙마는 박주민 의원에게도 약간 충격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정 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된다면 제가 나중에 당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호흡을 맞추기 좋은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게 예.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예. 그런 것도 제가 당대표 되는 거 여부를 떠나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을 응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응원하셨을 것인데 또 적잖이 좀 충격을 주는 것 같고 좀 아쉽죠. 많이 안타깝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하여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하고 그 당대표 선거 임박해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